네, 우리 16번부터 해서 오늘 제가 23번까지 다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16번은 그나마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짱 어려운 에서. 근데 우리가 요 문제 뒤에서도 자주 쓰일 개념 혹은 스킬이 있어서 그 부분 쌤이 몇 개만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요런 게 있어. 우리가 이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우리 익히 잘 아실 텐데요. h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f가 있고요, 여기 g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경계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a, 뭐 한쪽은 a를 포함시키고요.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 떠올라야겠죠. 이미 개념 때 많이 한 거고, f a와 g의 a랑 같고요, 거기에다가 f'의 a랑 g'a가 같다 정도는 여러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 요거 체크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있죠. 그 3차 함수에서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의 3차 함수는 이때 3차 함수는 반드시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고요. 모든 3차 함수는 요 중심의 x좌표를 바로 구해내는 방법은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 그거를 그냥 간추려 보면 마이너스 3a의 b가 되더라. 요거는 여러분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유리할 때가 많으니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비율 관계 정도는 쌤이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2대1 비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1대 루트 3 비율 관계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1대 루트 3 비율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통과할 때 1대 루트 3인데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이 정도로만 얘기했던 것 같아. 이게 등간격일 때 x좌표가 서로 다 등차 수열일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모든 3차 함수는 요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너가 이렇게 x축과 나란히 선을 그어버리면 당연히 얘들은 등간격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만약에 1, 3, 5였어. 그럼 등간격이죠. 그럼 이때 당연히 3이라는 점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3이 중심이라서 우리가 뭐 1대 루트 3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 파란색으로 극점까지가 1이고 교점까지가 루트의 3입니다. 요 1대 루트 3 비율 관계는 익히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쌤이 지금 요 세 가지 포인트들을 다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2차 함수 fx가 나와 있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 라고 하면 요 조건은 바로 해석이 끝나야 돼. 그냥 아하, 요걸 내가 여기다가 끌어내리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져가는 건 위로 블록일 수밖에 없죠. 요렇게 생겼다는 거고, 2차 함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굳이 출제자가 축을 줬다는 건 당연히 뭐까지 염두해야 돼? 바로 보자마자 당연히 대칭성을 쓸 생각을 염두하셔야 돼. 이건 우린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축이 나오면 혹은 2차 함수가 나오면 대칭성은 반드시 사용한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g는 3차 함수인데 잘 모르겠는데 2차 항이 없대요. 0이라고 주셨어.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이런 느낌일 거야. a x의 세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뭐 요 정도 생각이 총체적으로 다 들면 좋을 것 같아. 중심에 x좌표가 0이다. 그 다음에 세 실근의 합이 보존될 거니까 1차랑은 그걸 사용한다면 합은 0이다 정도까지 당연히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0을 경계로 구간이 쪼개져 있으니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를 x는 0이라고 할게.
그 다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 f를 포함하죠. 그럼 요렇게 하면 돼. 지금 쌤이 h를 나타내고 있는 중. hx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괜찮니?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야. g 3차 함수는 또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0이 처음 보는 숫자가 아니죠. 요 중심이 0이었는데. 아하, 그러면 잘 봐봐. 지금 g의 최고차항의 부호가 결정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케이스를 여러분 스스로 쪼개셔야 돼. 그럼 잘 봐. 최고차항이 양수인 친구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음수인 친구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중심이 0이야. 여기 중심이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봐. 다 왔어.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을 갖다 붙일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여기서 미분계수가 음수예요. 음수야? 그럼 음수가 와야 되거든. 얘는 지금 미분계수가 음수가 맞아요.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미분계수가 0에서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를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절대로 미분 가능이 될 수가 없죠. 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누구로 확정되는 거야? 이 친구로 확정될 수밖에 없겠네.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3차는 쌤이 분홍색으로 엮어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야. 괜찮니? 그럼 다 끝났어요. 얘가, 자, 색깔 구분. 얘가 G고요.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F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쭉 보니까 쌤이 안 적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HX가 중요한 정보니까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HX랑 H 0이 만나는 실근의 합이 얼마라고 하셨지? 얼마라고 하셨니? 이거 잠깐만. 실근의 합이 1이라고 하셨어. 실근의 합이 1. 그럼 이거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봐봐. 지금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H0이 핵심인데 미분 가능성에 의해서 H0은 F0, G0이랑 다 같아요. 이어져 있다는 거고. 그럼 F의 0, H의 0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야. 얘가 H의 0이에요. 다 끝났지. 마이너스 1, 0, 아하. 새로운 정보, 대칭성.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잘 봐봐. 마이너스 2, 0.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물음표인데 다 더하니까 얼마래? 1이래. 아하.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노란색으로 가자. 여기가 3이 이렇게 빰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3차 함수에 중심을 통과하는데 또 교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1대 루트 3 비율 관계는 당연히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극점이 바로 나오죠. 1대 루트 3에 의해서 그냥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괜찮나요? 괜찮지? 그럼 이제 마지막 정보 쓰러 갑시다. H 맥시멈에서 H 미니멈을 빼니까 뭐 괴상한 숫자가 나왔대요. 근데 요 루트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약간 위안을 받아. 왜? 우리 루트 3이 있으니까. 그럼 잘 봐봐. 구간은요. 마이너스 2부터 3. 아주 깔끔하게 쪼개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찰하겠다 이 말이고, 최대는 누구겠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따라서 마지막 조건을 엮으시면 H-1 빼기 H 루트의 3이 문제에서 얼마다? 3 더하기 4 루트 3이다. 요거를 사용하시면 다 끝날 것 같아. 따라오셨죠? 야, 이거는 어렵지도 않은 거야. 이건 진짜 개 쉽거든. 자,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 파란색 함수 F를 구성해 볼게요. H-1은 F-1이랑 같으니까 H 루트 3은요 색깔 구분 G의 루트 3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야 F 결정하는 건 개 쉬워요. A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랑 0 X 플러스 2에
x에다가 h0이 들어갔죠. 뭐 요 정도 함수 결정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g는요 최고차는 모르니까 p라고 두자. p라고 두고 0, 3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p의 x에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하기 h0을 하면 될 거고. 근데 이렇게 적어주니까 나는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뺄 거야. 그럼 h0은 당연히 날아가니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 AP 지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당연히 안 쓴 조건이 있죠. 뭐 안 썼니? 미분 가능하다 안 썼죠. 요쪽의 미분계수와 요쪽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쓰지 않았으니 미분 가능성 조건을 쓸게요. 자, 여기서 미분 가능성 조건을 통해서 미지수 2개니까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미가 정보를 쓸게요. 그럼 미가 정보는 뭐야? F' 0 마이너스랑 F'의 0의 마이너스랑 누구랑 같으면 돼? G의 프라임 0의 플러스랑 같으면 되죠. 그럼 이때는 우리 센스껏 거리곱을 조금만 이용을 합시다. F' 0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리미트 x는 0으로 보내서 x분의로 가겠다는 거잖아? 그럼 땅땅 날려버리면 그냥 2의 a죠. 2의 a. 미분계수 정의로 가는 거야. 2의 a는 G' 0 플러스. 얘도 x를 날려줄 거고 여러분 뭐 할 거야? 그냥 0을 여기다 넣을 거죠. 미분계수 정의가 그냥 떠올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9p죠. 자, 이렇게 결정하시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9에 p가 나오겠네요. 그럼 식 하나 결정. 식이 요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제 끝냅시다. h-1 넣을게. 여기 넣으시면 얼마니? 마이너스 a 더하기 h0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더하기 h0에서 빼래요. 누구를? g의 루트 3을 빼래요. 그럼 여기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6 루트 3p죠. 얘가 3 더하기 4의 루트 3이다. 되게 차분하게 설명 잘 해드리고 있거든 내가.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9p니까 바꿔치면요 2분의 9에 p에다가 듣고 있지 더하기 얼마야? 여기는 h형이 있어야 돼 얘들아. h형이 있어야 돼. 같이 날라갔다 치자. 미안해. 6 루트 3에 p가 얼마? 3 더하기 4의 루트 3이죠. 그럼 p가 얼마입니까? p가 3분의 2 맞나요? 네, p가 3분의 2가 나오네요. 따라서 p가 3분의 2. 그러면 a는 공짜죠. a는 여기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최종 답은 뭐냐면 h'-3 더하기 h4니까 어차피 미분할 거면 h0은 사라질 거니까 요 뒤에 계산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요 뒤에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어쨌든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처음 푸는 입장에서는 뭔가 정보가 되게 많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몰랐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2차의 예수가 없다라는 걸 통해서 요 정도 발상은 당연히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절의 문제들은 실전 개념들이랑 스킬들이 좀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뭐 연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나는 충실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개념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16번은 마무리를 합시다. 자, 17번 봅시다. 꽤나 어려운 문제고 꽤나 어렵습니다. 그때도 되게 뜨거운 감자였던 문제거든. 이게 사실 쌤이 지금부터 풀어줄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있어요. 이게 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막 우당탕 그 루트의 어떤
식을 구해서 엄밀하게 엄청 빠라라락 푸는 그런 풀이가 있는데 그냥 이제 현장에서는 거의 구현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냥 보이는 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 봐봐. 일단 f가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뭐 그런 값다 해야지. 귀여운 함수야.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g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근데 봐봐. g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다항함수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럼 gx의 정체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식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뭐 구하는 건 f4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가족권을 보니까 약간 수상해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거야. 그러면 누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 fx, f1, x-1이 있으니까 넘겨가지고 막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방향이 맞아. 그러면 이 식을 당연히 변형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f'의 g에 x로 나타낼 건데 우리 이제 이 정도는 프로가 된 것 같아. x-1로 나눌 때 함부로 나누면 안 되니까 x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를 구분할 거고 당연히 상수 k 갖다 박을 거죠. 쌤과 여러 번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쪼개자. 함수를 쪼개자. x가 1이 아닐 때는 x가 1이 아닐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x-1분의 fx 빼기 f의 1이 되시겠네. 괜찮나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 x가 1일 땐 우리가 또 상수 k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은데 봐봐봐.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근데 f는 다항함수니까 f'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 g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 실수 전체 연속 합성, 실수 전체 연속 합성은 당연히 연속이죠. 그러니까 x는 1에서 당연히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함수값이고 극한값인 이 친구가 같아야 돼. 그러면 잠깐 뭐 할 거야? 우리 잠깐 여기 리미트를 붙여.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야? 옳지. f'1이죠. 그래서 여기 k라고 두지 말고 그냥 바꿔. f'의 1이라고 바꿀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뜯어보면 가족권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이걸 안 썼어요. x는 1에서 야 둘이 뭐 하다고? 같다며? 그러면 f'의 g에 1이라는 친구가 f'의 1과 같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g1이 1이거나 아니면 어떤 대칭점에 있는 거야. 쌤 왜죠라고 하면 내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 잘 봐. 얘들아 f'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예요. 최고차항이 1인 3차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은 3인 2차 함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야. 봐봐봐. 얘가 f'이야. 이해돼? 근데 지금 f'의 값이 둘이 같다는 건 g1이 1이거나 아니면 반대쪽 요 대칭점에 있다는 거죠.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얘도 뭔가 대칭성에 대한 지표일 수가 있어. 이 정도 당연히 염두하고 갑시다. 괜찮아? 그럼 봐봐. 쌤 그러면 g1이 1 아닌가요? 아니지. 왜? 나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gx는 반드시 2분의 5 이상이라고 했어. 아하. 그러면 무슨 말이야? g1이 1이 아니라는 거겠네. 내 말 이해돼? g1이 1이 아니야? 그럼 봐봐. 쌤 1이 어디 있나요? 1이 여기 있나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반대쪽에 누가 있어야 돼? g에 1이 있어야 돼. 근데 g에 1이 2분의 5보다 크다며. 말이 안 되죠.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1이 한 요쯤 있고요. 그 다음에 g1이 여기 있어야겠네. 지금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여기까지 정보 해석을 다 꼼꼼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가족권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 나조건이 핵심인 것 같아. 얘가 2분의 5 이상?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또 지표들을 보면 f의 g의 1이 6이래. 근데 누가 봐도 좀 x가 1일 때가 뭔가 특이하거든. 그럼 얘는 그냥 g1의 값을 찾아내면 f에 대한 정보, 얘도 f에 대한 정보. 오케이. 그냥 식결정인 것 같아, 느낌이.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얘를 지금 우리가 해석을 아예 못하고 있어. gx가 무조건 2분의 5 이상? 최소값이 2분의 5? 그럼 봐봐. 경계 지점이 2분의 5죠. 되게 특이한 숫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특이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게 또 애매한 지점을 잡고 우당탕탕탕 관찰을 하다 보면 인생 망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얘가 특이한 지점이니까 특수한 지점, 접점, 뭐 교점 등을 경계로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의 지론이야. 그러면 봐봐. 얘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x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대충 1, 그 다음에 여기를 대충 g의 1이라 하자.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우린 뭐 할 거야? x가 1이 아닐 땐 평균 변화율과 f'의 g를 넣은 거가 같대요. 결국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야.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 얘는 뭐야? 1,f1에서 대략 관찰 한번 해볼게. 관찰해봐야 돼. x가 한 요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어버리면 기울기 하나 나왔지. 천천히 잘 들어봐. 기울기 하나 나왔어. 근데 그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거야. 단선적으로 보면. 그때의 x좌표를 gx라고 하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잘 봐봐. 이게 평균값 정리랑 건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얘랑 같은 접선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여기만 있니? 아니죠. 우리 중심의 대칭 뭐 한 요쯤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뭐 한 요쯤도 있잖아요. 요쯤도 있다고? gx가 이거였어도 된다고. 이거였어도 이 파란색 기울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가 발생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뭐라고? 두 군데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봐봐. 이쪽을 x가 여기일 땐 여기를 택하다가 갑자기 x가 예를 들어 예컨대 한 요쯤 갔어요. 이해돼? 그럼 한 요쯤 가겠지. 이해돼요? 기울기가 이랬다가 좀 더 작아졌잖아. 내 말 이해돼? 좀 더 작아졌다고. 이렇게 됐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기울기가 작아졌잖아? 그럼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gx를 이걸로 택하다가 갑자기 일로 갈 때 여기를 택하면 연속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갑자기 슈퍼점프를 하잖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아하. 그러면 느낌이 들어. 이게 요 중심 지점을 경계로 이쪽 영역에 있거나 이쪽 영역에서 놀거나 아니면 이쪽 영역에서 놀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2분의 5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릴게 내가. 한 번 더 그려서 여기를 우리가 지금 1, 그 다음에 정확히 대칭점을 좀 잡읍시다. 여기를 g의 1이라고 하신 거야 지금. 여기가 1. 그러면 이 정도 느낌 들어야 되거든. 어찌됐든요. 얘는 그러니까 요 친구는 F'에다가 G가 들어간 친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다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다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럼 잘 봐봐. 특수한 지점을 당연히 잡으셔야 돼. 이런 건 특수한 지점이 아니고 봐봐.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당연히 얘와 접할 때 여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야. 개특수, 10특수한 지점이죠. 이해돼? 여기서 도함수의 값이 최소가 됐다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이걸 지나서 다시 올라가요. 이해돼? 다시 값이 올라가? 그러면 이 정도 생각해야 돼. 결국 도함수의 값은 무한적으로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출발했다면 1로 그냥 갈 수도 있고요. 1로 가도 그냥 다 표현된단 말이야. 아니면 1로 갈 수도 있겠죠. 내 말 이해돼? 이건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2분의 5가 어딜까 이거지. 2분의 5가. 그럼 가장 중요한 정보는 최소값이야 이거. 잘 봐. 만약에 내가 x를 이렇게 탔어요. x를 이렇게 탔어. 그리고 여기를 내가 색깔 구분해서 예를 들어 F'의 원지역, 여기를 F'의 투지역이라고 이름을 잠깐 붙일게요. 구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잘 봐봐. x가 여기 있을 땐 만약에 내가 이쪽을 택했어요.
이쪽을 택했어. 그럼 계속 나는 이쪽 지역만 계속 택할 거야. 이렇게 되면 또 같은 게 뭐가 있니? 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갈 거야. 쭈루루루루 요쪽을 따라갈 거야, gx가. gx가 요 x좌표거든. 이거를 따라갈 거야. 근데 잘 봐봐. 이게 쭉 갔다가 여기서는 뭐겠니? 여기서. 얘와 똑같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쯤 할까요? 이렇게 가다가 얘랑 똑같은 게 평행하게 한 요쯤을 이렇게 엮어볼게. 그러면 한 여기쯤 이게 멈춘 거 아니야? 멈춘 거지. 그 다음 잘 봐봐. 만약에 이거 여기 지역보다 살짝 커졌어.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가능한 지역이 두 개 있는 거 보여? 얘랑 평행한 거 어디니?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였다가 살짝 올라갔잖아. 그럼 잘 봐봐. 한 요쯤? 그림이 좀 그런가? 색깔 구분해 줄까? 얘랑 쫙 평행한 거. 한 요쯤 잡으면 되겠다. 요쯤. 평균값 정리. 요쯤 잡고요. 얘는 뭐야? 노란색으로. 한 요쯤 이렇게 있겠네. 이해돼? 그럼 잘 봐봐. 이쪽을 택했다면 여기가 최소였어. 이 순간이 최소. 이걸 갔다가 다시 뭐 해야 돼? 빠꾸해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빠꾸해야 돼. 이렇게. 왜? 봐봐. 여기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그럼 우리는 이쪽을 못 택할 수 없다니까? 이쪽을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 거야. 뒤로 후진한다고. 이해되겠어? 후진한다고? 그러면 2분의 5라는 지점이 최소가 될 수가 없어. 최소값이 없어요. 이거는 빠꾸할 거니까. 빠꾸할 거라고. 빠꾸해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럼 최소값이 없어. 최대값만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건 나가리야. 탈락. 그럼 어떻게 해야 도대체 최대값이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 그럼 한번 보자. 꽤 어렵거든? 잘 한번 따라와봐. 이렇게 있고 다시 자 이렇게 있는 거지. 쌤 그러면 아까는 F'1 지역 쪽을 택한 거니까 F'2 지역 쪽을 택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죠? 그 정도 생각 들어야 돼.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후보가 뭐가 있었냐? 얘랑 평행한 이쪽이 있었고 아니면 한 요쯤 있었죠. 요쯤. 이해돼? 요쯤을 택하다가 이렇게 접선이 만나는 순간 뭐가 있었죠? 두 군데 있었지. 여기를 별표 2 아니면 얘랑 살짝 이렇게 평행하게 해서 여기 별표 1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우리 1번 경우에선 별표 1을 택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 지역을 택했다면 이게 갑자기 씨발 이게 별표 1으로 점프할 수가 없잖아.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중심보다 큰 지역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된다고. 쭈루루루루루.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야. X좌표가 이렇게 간 거야 지금. 별표 2까지 이렇게 갔다가 잘 봐봐. 이걸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커져요. 내 말 이해될까? 봐봐. 첫 번째 이걸 잡은 거야 지금. 파란색 요거랑 평행하게 여기 있어서 얘를 잡았잖아 지금. 얘를 잡았고 지금 뚫룰룰룰루 일로 간 거야. 이게 쭈루루룩 진행이 되면서 보일까 이게? 탕 여기 되면서 또 돌아오고 오면서 돌아가고 여기서 찍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커져 다시. 그럼 뭐해? 우린 이쪽으로 못 간다니까?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점프를 할 수가 없다고.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 그럼 별표 2를 찍었다가 다시 뭐 할 수밖에 없어? 돌아갈 수밖에 없네? 그럼 별표 2가 gx의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시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결국 1,f1이라는 점을 통과하는 접선이 2분의 5였던 거야. 그러니까 접점이 2분의 5였던 거죠. 내 말 이해되나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다 결정됐으니까 정보만 갖고 다시 한번 봐. 여러분 돌려봐. 정보 이제 결과만 갖고 문제를 끝냅시다.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1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으앙 하고 내렸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야 지금. 얘가 1. 그러면 사실 이거 보자마자 이 정도 생각 들어야 돼. 이거 2대1 비율 관계가 바로 보여야 돼. 2대1 비율 관계가 바로 보여야 돼? 바로 보여야 돼. 근데 이거 2대1 비율을 써봤자 2대1은 얘와 나란할 때 여기가 2대1 그러니까 1대2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근데 잘 봐. 차함수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그럼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 땅 쪽이면 1대1이에요. 이거. 그지? 그러면 여기 3차 함수의 중심이 뭐가 돼? 2가 되겠죠. 한 칸이 2분의 1이니까. 근데 잘 봐봐. 야, 3차 함수랑 직선을 뺐어. 1차를 뺀 거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죠. 세실근의 합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 다음 A, B 3차 항과 2차 항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중심의 좌표도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요 중심이 2였다는 거죠. 그럼 다 끝났거든. 요 중심은 여기 축이에요. 그러면 도함수 정보로 이렇게 싹 바꿔내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해서 얘가 1. 그 다음에 요 중간이 2였어. 2. 야, 그러면 뭐 공짜지. 이거 얼마야? 3이죠. 이해됩니까? 내 말 이해돼? 아, 이거 그림이 좀 여러분 헷갈리겠는데 뭐냐면 아까 그거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지웠나? 1이랑 g의 원이랑 프라임 값이 같다고 했잖아. 1. g의 원. 프라임 값이 같다고 했는데 중간에 누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럼 g1은 3이라는 거죠. 보이니? g1은 3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이거 다 끝났거든.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우리 중심의 x좌표를 2로 알아요. 최고차항도 1인 걸 알아. 그럼 봐봐. 우리 아까 기억나? x는 마이너스 3 a분의 b잖아. 그러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갖다 박아버리면 중심좌표 2 반영. 그 다음 1차항 몰라. ax라고 두고요. 상수항 얼만데? 마이너스 3이라며. 그럼 a 찾으면 끝인데 아이 다 나왔잖아. g1이 3, f의 3이 6이라는 거죠. f의 3이 6. 얘가 f인데 f의 3이 6이라는 거니까 계산을 합시다. 자, 3 여기 넣으시면 27 빼기 54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0 더하기 3에 a가 6이다. 이렇게 되나? 자, 계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3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0 맞죠? 그럼 이게 6이니까 a가 얼마여야 돼? a가 12네요. a 12 맞니? 내가 계산을 안 했는데 맞나요? 네, A 10이 맞네요. A 10이고 결국 A가 결정됐으니까 문제에서 말한 F의 4는 여러분 대입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가족권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막 뭐 중심좌표 잡아내고 이런 것도 벽이 약간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돌려보면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최소값이 2분의 5다. 이거를 납득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슈퍼점프를 할 수 없다 라는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확실하게 챙겨가셔야 돼. 이 나조건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7번은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도 꽤나 유명한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일단 상황이 여러분 아마 처음 풀어보셨으면 조금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단계가 좀 복잡해. 일단 요런 GX 보면 이게 처음 등장한 발문은 아니에요. 우리 사관학교에서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고 뭐 내신 문제집에서도 요런 표현은 나온 적이 있어. 그럼 우리가 사실 선수답게 이거는 해석할 수 있었어야 돼. 얘는 Y는 FT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내 말 이해돼? Y는 FT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야. 그럼 봐봐. 뭐 fx가 있을 거고 선대칭 시킨 그래프가 있을 거고 t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거랑 gx는 0의 실근 개수 ht라고 했어. 그럼 뭐 gx 이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 관점 1 뭐냐면 진짜 y는 g의 x를 그려. y는 g의 x를 그려. 그 다음 누구랑 x축과 교점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관점 2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이제 쌤이 그래프 분리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온 것 같은데 그래프를 좀 이쁘게 분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면 쌤이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죠. 이걸 FT에 선대칭 시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관점 1로 갈 거면 야 근데 이것도 잘 들어야 되는 게 관점 1이 별로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만약에 함수를 잡으면 여기가 만약에 t야. 그럼 t보다 클 때는 그냥 fx. t보다 클 때는 그냥 fx. t보다 작을 땐 뭐라고? y는 ft에 대해서 이게 접으라며. 이게 접을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t를 잡을 때마다 계속 접어줘야 돼 이게.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김 선생이 접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잖아. 우리 절대값 포함된 방정식 풀 때도 쌤은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일이 잘 없죠. 잘 없지? 그냥 분리시켜버리잖아. 방정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게 절대값처럼 지금 접는 거랑 상황이 유사하네? 그럼 쌤이 맨날 하는 것처럼 그냥 방정식으로 분리를 시켜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지. 이해돼?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연습해보세요. 이 방법은 내가 굳이 이 시간에 하지 않을 거고요. 관점 2로 갈게. 그럼 나는 얘를 그냥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냥 접지 않겠다는 거야. 접지 않고 그냥 분리를 해서 한번 가보자. 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 결국 gx는 0 아니야? 그러면 여기 뒤에 얘는 그냥 0. 그럼 얘는 그냥 0 아니야? 그러면 봐봐. fx는 0이 될 거고 위에 줄 적으면 밑에 줄은 fx는 EFT 아니야? fx는 EFT. 구간이 있죠?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t보다 작을 때. 그러면 선생은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나는 이걸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y는 f의 x와 y는 f의 x와 누구의 교점 단위로 관찰하겠다? y는 그냥 이거 x가 t보다 작을 때부터 먼저 쓸게 얘들아. 여기 2의 ft 여기 그냥 0이라고 하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요. 야 이거 상수함수야. 함수값이잖아. 상수함수. 얘도 상수함수야. 그럼 fx 하나 그려놓고 상수함수만 그려가면서 관찰하는 게 편하죠. 왜? 우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상수함수를 자꾸 관찰하는 식으로 학습을 해왔고 기출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때? 가 나의 생각인 거야. 그럼 여기 x가 t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는 x가 t 이상일 때로 가는 거죠. 괜찮아? 근데 모든 문제가 다 분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관점 1번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하게 처리를 해야겠지.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얘를 우리가 그려야 될 거야. 근데 일단 fx가 문제잖아요. fx.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정보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 말고 없어. 그럼 케이스를 쪼갤게.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자 3에서 극대값 8.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세실근을 갖는 새끼가 있겠네. 세실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겠니? 그냥 뭐 중근 갖는 거, K특수 중근 갖는 거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 한실근,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한실근이 있겠지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그럼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돼? 체크해야 돼. 근데 이거 분리를 써버리면 조금 더 편하거든.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지금 x가 t보다 작을 땐 EFT를 쓸 거야.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해봐. 얘가 지금 fx잖아. 얘를 2배를 한번 시켜볼게. 그냥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봐. 알겠지?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x가 t보다 작을 땐 EFT. 그럼 봐봐. t가 예컨대 여기 있으면 이 파란색이 EFT입니다. 얘가 EFT야. 그러면 t가 x보다 작을 때 뭐 한다고? EFT를 이렇게 그려보냐? 상수함수. 몇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고 있겠죠 이거. 보이지?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그 다음 t 이상일 때 뭐 하라고? 다 0으로 가라고. 상수함수 0. 삑 가는 거야. 0. 삑. 그럼 3개야. 4개거든. 하나, 넷. 그지? 그럼 잘 봐봐. 그 다음 t가 특수한 지점들을 보자. 만약에 여기였어 t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삑이잖아. 파란색 EFT 삑 0. 삑 3개야. 4개였다가 3개로 바뀌었죠. 이해돼? 그러면 벌써 T1, T2, T3에 대해서 싹 다 불연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0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린 상수함수 0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근 단위에서 다 불연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벌써 탈락이에요, 이건. 벌써 탈락이야, 그냥. 실근 3개라서. 얘는 관찰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탈락. 1번은 바로 탈락. 쌤, 그럼 2번은 어떻게 하나요? 자, 2번도 한번 그려보자. 자, 이거 내가 밑으로 내려서 이빠이 크게 그릴게, 그림을.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거든? 내가 엄청 크게 그려줄게. 2번부터는. 아, 머리카락이 들어갔네, 지금 입에. 꺼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얘가 2의 FT겠죠. 노란색이 FX야. 그럼 잘 봐봐. 얘는 일단 이 정도 생각 들어. 여기랑 여기에서 이거 불연속이 발생하겠구만 이 새끼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잘 봐. 우리는요 결국 F의 X랑 이 새끼의 교점을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이거를 봐봐. 관찰 한번 시켜보자. t가 만약에 요쯤 있었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t보다 클 땐 뭐 하라고? 상수함수 0을 끄어요. 삑 끄면 하나 있어. 여기 삑. 그 다음 여기선 뭐야? ft가 뭔데? 이거죠. EFT.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만난다고? 안 만나. 근데 언젠가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 언제? fx가 결국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끄어봐, 선을. 이렇게 끄어보면 t가 여기 있을 때 한번 볼까? t가 여기 있을 때 t보다 클거나 같을 땐 뭐하라고? 0으로 쭉 가. 한 개. 그럼 이때는 뭐야? 삑 가잖아. 이게 삑. 요 값이 뚫려서 상수함수로 가잖아. 한 개. 아, 이거 2개로 바뀌었네? 아까 여기선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얘들아. 없었지. 왜? 이거는 안 만나니까. 얘들, 선생님, 여기는요, 야, 이 새끼야. 작을 때는 1로 가잖아, 1로 간다고. 빠꾸 한다고, 빠꾸니까 없어. 1로는 다시. 봐봐, 여기는 쭉, 상수함수 쭉 한 개야. 근데 여기서 하나, 둘 돼버리니까 불연속이 발생한다고. 아하. 여기 불연속. T1, T2. 여기 당연히 불연속이죠. 실근이니까.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 여기 0 봐봐. 0 됐다가 갑자기 빰! 한 개 되잖아. 선생님 왜요? 봐봐. 만약에 여기가 t였어. 그럼 여기서 쭉 끄면 몇 개야? 쭉 해서 쭉 이렇게 끄면 하나, 둘 해서 2개잖아. 근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보고 있니? 여기 t가 여기야. t가 여기. 그러면 쭉 가서 몇 개? 딱 한 개. 그 다음 위에 봐봐. t가 한 요쯤 됐어.
그럼 t가 이거잖아, 이거. 쭉 가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고. 안 만나.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이거 불연속점이 몇 개야? 여기 하나. 얘 잠깐만. 여기가 왜 t1이야? 여기가 t1이죠. t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돼.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겠어? 이거를 납득을 해야 여기 갔을 때 조금 스피디하게 갈 거 아니야. 어쨌든 1번과 2번 그래프는 안 돼요. 그러면 1번, 2번 지우고 이제 최종 답의 후보인 3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봅시다. 그럼 3번도 이 정도 생각 들면 아주 훌륭한 것 같아. 이게 그래프를 내가 엄청 크게 엮어볼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fx야? 근데 우린 지금 뭐가 중요해? EFX가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느낌이 오죠? 아까도 선생님 무슨 선을 그었냐? 이 선을 그었잖아? 아하, 이 선과 뭐 할 때? 닿을 때, 아니면 조금 높이 있을 때, 아니면 밑에 있을 때 아니야. 이해돼? 근데 봐봐, 아까 2번에서 잘 이해하고 왔다면 벌써 이건 탈락이야. 벌써 이건 탈락이야. 왜? 여기서 무조건 불연속점 발생이죠. 뺨. 그리고 여기서 씨발 뺨 안 되잖아. 이거 바뀌잖아 무조건. 봐봐, 여기서 이것만 봐도 한 개야. 이것만 봐도 한 개. 쫙 한 개야. 자, 여기 가봐. t가 여기 쫙 벌써 두 개야. 불연속이야. 여기서 불연속. 여기도 봐봐, 한 개 갔다가 t가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죠. 빵개라고. 아, 벌써 불연속점 두 개야 여기. 근데 실근은 무조건 불연속점인 거 우리 인정했죠? 그럼 세 개니까 탈락이야. 이건 안 돼요, 그냥. 쌤, 그러면 붕 떠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봐봐. 여기는 확정이야. 확정. 불연속점 한 개. 근데 만약에 붕 떠있다면 내가 그래프 그려줄게. 그래프를 만약에 붕 떠있었어. 이게 떠있는 거야? 야, 그러면 야, 여기는 없어요. 빰 안 만나요. 계속 안 만나 이거. 그럼 불연속점 여기서 한 개 있었다가 t가 여기로 가면서부터 교점 개수가 다 빵개요. 없어. 그럼 불연속점이 한 개야? 근데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접할 때죠. 이해되죠? 접할 때죠. 아, 그래서 이게 딱 올라갔다가 여기에 딱 접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지금 8이잖아요. 8. y는 8. 근데 극소값을 2배 했더니 8이 됐대? 아이고야. 여기가 4라는 거네? 이해돼, 안 돼? 끝났죠? 여기가 얼마였니? 3이었어? 8이었어? 극대극소 차가 보이네? 바로 갈겨야지. 극대극소 차는 4a의 k 세제곱이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차가 4라는 거야. 8 빼기 4. 근데 최고차는 1이야. 날리고. 그럼 k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한 칸의 길이가 1이라는 거니까 3. 여기는 얼마? 우리 프로처럼 돼야 돼, 이거.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6이 되겠네요. 끝. 그래서 fx를 결정하시면 x-3의 제곱에다가 x-6 표시를 해줄까? x-6 더하기 8. 이게 fx고요. 그럼 구하는 게 뭐야, 얘들아? f의 8이니까 f의 8을 계산을 하시면 얼마냐? f의 8이야? 구하는 게? f의 8이구나. 자, f의 8을 계산하시면 얼마냐? 8 넣으면 25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8을 할 거니까 답이 5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그래프 분리를 좀 써서 푸는 게 가시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 나 이거 여러분 꼭 연습을 했으면 해요. 그 다음에 관점 1도 관점 1 뭐 하는 거라고? 관점 1은 선대칭. 선대칭성을 사용해서 푸는 풀이 당연히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1번도 당연히 해보시고 일단 2번은 흡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셔서 선대칭 풀이는 당연히 여러분 연습해봐야 돼. 쌤이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나쁜 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근데 접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취향이. 이거를 t에 따라서 계속 접어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분리시켜서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 라는 게 나의 지론이야. 근데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연습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밖에 내가 못 드릴 것 같아. 어쨌든 18번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대망의 19번입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20번, 21번, 22번, 23번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 거의 다 왔어요, 진짜. 내가 너무 기특해. 거의 다 왔고. 자, 가봅시다. 19번. 진짜 너무너무 잘 낸 문제야. 이게 글쎄요. 잘 냈습니다. 그냥 잘 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야. 일단 F가 이렇게 나와 있대. 최고차항이 2분의 1. 그럼 뭐 그런 값도 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데 F'X가 0. 구간의 길이가 2로 제한되어 있죠. 구간 길이. 당연히 2가 나온다는 거. 당연히 주목했어야 돼, 얘들아. 이게 또 특이한 경계가 되겠죠. 구간의 길이가 2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관찰해 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가족권을 보니까 GT도 실근의 개수, 얘도 실근의 개수야. 근데 둘이 더했는데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2대요. 어떻게 해야 둘이 해야 2보다 작을까? 그럼 봐봐. 관찰할 거야. 자, 1번. F'만 관찰하면 되죠, 우리는. 야, 만약에 F'이 근이 없어. 이거는 케이스 구분할 필요도 없죠. 이건 띄어내려야 돼. 이걸 구분했으면 당연히 안 나오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는데? 씨발 2 이하 되잖아. 그치? 2 이하는 돼. 근데 야, 이거 실근계수 2개랑 실근계수 1개가 어떻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탈락.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접하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F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F1에서 F1 플러스 2까지 구간이 있는데 실근이 2개? 아니, 애초에 실근이 1개인데 어떻게 실근 2개 나오냐고. 안 돼. 위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위에 거는 만족하지만 밑에를 만족 안 해요. 동시에 봐야 됩니다. 탈락.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때? 당연히 기한이는 뭐 하고 싶었을까? 이거 길이가 2일 때를 아예 먼저 관찰해야지. 자, 이렇게 관찰하시면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니까 A는 포함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만약에 A가 K였어. K보다, 그러니까 구간 길이가 딱 2야. 구간 길이가 딱 2. 잘 들어. 이거 이해해야 돼. 구간 길이가 딱 2였어, 이렇게. 근데 A 플러스라는 건 살짝 1로 간다는 거죠. 보이니? 자, 이렇게 잡았다가 구간 길이가 2였어. 살짝 위로 탕 1개. 살짝 반대로 탕 1개. 2개 이하 다 만족하죠. 선생님, 나머지 지점은요. 나머지 지점은 잡아봐, 이렇게. 1개 있지. 양 옆으로 움직여도 어차피 1개예요. 그러니까 합이 2개야, 이거. 합 2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얘 괜찮은 거 같거든. 그 다음 보니까 실근계수 2개, 1개가 있대. 2개, 1개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거. 그럼 다 끝난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괜찮아? 그래서 봐봐. F1과 F4를 넣었을 때 2개래. 언제 2개가 나와? 실근이? K일 때 나오죠. K일 때 나오잖아. K를 넣어야 K에서 K 플러스 2까지 다 친구가 2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F1과 F의 4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 지점밖에 없어요. 실근계수가 2개가 나오는 게. 얘가 누구랑 같다고? K랑 같다. 그럼 수험적인 마인드로는 1번 체크하고 모순 없으면 바로 가는 게 맞아. 바로 가서 여러분은 풀었으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나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도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판단해야 돼. 제가 한번 볼게. 만약에 구간 길이가 2보다 작은 거야. 촘촘해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기를 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 벌써 나가리야. 왜? 야, 봐봐. 구간 길이가 2면 두 근의 거리보다 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좌우로 움직여봤자 2개 더하기 2개라서 2개 더하기 2개라서 2 이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때는 4 이하가 나와. 4 이하가 나와. 이거 맥시멈이 4 이하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쌤 만약에 크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커버리잖아. 그러면 야 봐봐. 구간의 길이가 2일 때 2인 순간에 실근 개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거야? 아니 근거리가 3인데 구간 2자리를 붙여봤자 어떻게 2개가 나오냐고. 나 조건에 의해서 모순입니다. 얘는 나 조건에 의해서 안 됨. 그럼 결론이 뭐야? 1번이 답이에요. 답 내려가자. 1번이 답이니까 답을 내려가자. 야, 2번, 3번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 알겠지? 변형된 다음에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자, 그럼 1번으로 갈게. 1번으로 가서 봐봐. 쌤 푸는 거 잘 봐야 돼. 쌤은 보자마자 이런 느낌 바로 팍 들거든.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 당연히 선수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봐봐. 얘가 K고 얘가 K 플러스 2야. 괜찮지? 근데 야 이거 차이가 X좌표 차이가 얼마야? 2죠? 그럼 이제 도함수로 그러니까 원함수로 돌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자명하잖아. K 플러스 2. 그럼 여기는 지금 비율상 2죠? 2인데 2야? 그럼 한 칸 길이가 1? 그러면 극값차 공식 바로 때려야죠. 4 곱하기 최고차항 2분의 1에 그 다음 뭐야? 한 칸의 세제곱. 아 그래서 극값 차이가 2라는 것도 바로 잡아내셔야 돼. 이건 선수답게 가야 돼.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차이가요. 정확히 2야. 당연히 잡아내셔야 돼. 이거. 아 여기가 2구나. 그럼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자 저거밖에 없어요. F1은 F4와 같고 요게 K로서 같다. 하라 했고 그냥 안 쓴 조건이 저거야. G에 F0이 1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 한 개가 나온다고? 근데 F0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F0이 F1, F4보다 큰지 작은지도 몰라 지금은. 그러면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어때? 봐봐. F0의 범위를 찾아봐. 이렇게 함수가 올라가서 K-2 F0이 딱 K-2일 땐 구간 길이가 2니까 K가 걸려요. 그래서 실근 한계가 나와. 근데 F0이 K-2보다 뭐해지면? 작아지면이 아니고 작아지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따라서 F0이란 친구는요. 누구보다? K-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K보다는 작아야 돼. K일 땐 2개 나오니까. 또 F0이 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봐봐. K보다 크면 무조건 계속 한 개야. 그러다가 K 플러스 2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F0이 K보다 크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지?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구간 길이 2니까 여기서 2까지, 여기서 2까지, 여기서 2까지, 여기서 2까지니까 얘가 맥시멈 지점이죠. 그래서 요 범위에 있다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애들이 이거를 병신같이 풀더라고. F1과 F4가 K랑 같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접할 때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야 언제 접한다라고 했어? F1이랑 F4랑 그냥 같다라고 했고 그게 K라고 했지. 두 실근만 존재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이거 오개념입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하신 거야. 근거 없어.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실력 안 늘어요. 꼼꼼하게 따져야 돼. 선생님 그러면 세 실근일 때도 가능한다는 건가요? 이 말만 보면 되지.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세 실근을 각기 이렇게 끄었어. 그럼 요 세 점 중에 두 개가 1이랑 4잖아. 근데 야 봐봐. 이게 바로 모순이 나오는 게 여기 길이가 3이야. 이거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 K 플러스 3. 여기가 K 마이너스 1. 야 그럼 잘 봐봐.
여기가 1, 4 안 돼요. 이게 길이가 4니까. 이거 1, 4. 야, 기가 막힌 X좌표 간격이야. 정확히 3칸 차이예요. 이게 진짜 훌륭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러면 이딴 데 있으면 안 돼요. 1, 4. 야, 여기가 3칸 차이인데 안 돼. 쌤, 그럼 여기 길게? 되겠니? 여기가 3칸 차이라니까? 이게 되겠어, 이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아하. 그래서 세실근이 안 되는구나를 빠르게 캐치하셨어야 돼. 그래서 세실근이 안 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 잘 봐. 접할 때야, 접할 때. 근데 여기가 K, 여기가 K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비율관계 쓰면 여기가 K 플러스 3,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잘 봐. F1과 F4 접할 때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만약에 이쪽이었다면 K가, 얘가 만약에 K였다면 그때는 여기가 1이고요. 3칸 차이니까 여기가 정확히 4야. 이해돼? 여기가 1이고 4야? 그럼 잘 봐. 극값 차가 아까 얼마였어? 2로 고정이야. 1, 4. 그럼 여기 K-1이니까 여기가 0이에요. 그럼 F0은 지금 여기가 K니까 K보다 2 작은 거거든? K보다 2 작은 거, 되네. 이거는 모순 없음. 오케이. 이건 오케이야. 그럼 이게 답일 거란 말이야. 이게 답. 그래서 결정만 하시면 끝나. 그럼 이제 끝났잖아, 결국. 끝났는데 내가 이제 왜 밑에 접할 때는 안 되는지도 그냥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3번 지우자, 이거는. 지우고, 잡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가 K, 여기가 K 플러스 2. 맞지? 여기가 K 플러스 3.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가서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선생님 만약에 밑에서 접하면 안 되나요? 이거지. 자, 야, 이렇게 되면 여기가 3칸 차이거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4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0은 있잖아. 좀 더 떨어져서 한 이쯤 0이 있을 거라고. X좌표 0. 그럼 이제 차이를 봐야 되거든. 이때는 거리곱을 좀 유연하게 쓰자. 최고차항이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잘 봐봐. 1, 0부터 1까지 거리가 1, 0부터 4까지 거리가 4인데요. 중근이니까 16이야. 그러면 1 곱하기 16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극값 이게 차이가 8이야. K-8? 씨발 여기 있잖아. K-8.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이야? 안 돼. 이거 왜 세실근이 안 되는지, 아래에 접할 때가 왜 안 되는지는 다 따질 수 있어야 돼. 그게 공부야. 그 정도 학습을 한다는 게 킬러 문제를 푼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쨌든 이걸로 이제 답을 냅시다. 1, 4. 근데 K가 1이잖아. 그럼 여기 1 박아놓고요. 식 작성할게요. 2분의 1에다가 X-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뭐니? X-4죠. X-4에다가 더하기 1을 하시면 이게 fx가 되겠네. 구하는 게 뭐였죠? f의 5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답이 9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상당히 잘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극값차 공식은 뭐 내가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말을 했어. 이게 더 개념 단계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플 시너지 쓸 때 아마 주구장창 많이 갈겼을 거예요. 극값차. 킬러에서도 극값차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고, 거리고 계산을 할 때 식을 몇 줄 적는 거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고.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드라마틱해요. 식을 자꾸 일을 벌리고 뭘 적고 이러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당연한 계산들은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답은 9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19번은 답이 9입니다. 맞겠지? 내가 그 함수식만 다 결정해놓고 함수값 그 답을 안 구해놨어. 전부 다.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거야? 무조건 맞을 거야. 괜찮죠? 자, 19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진행합시다. 이제 20번, 22번만 제가 촬영을 하면 21번, 23번 두 문제 남았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요. 두 문제 찍고 두 문제를 찍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 두 문제 찍고요. 빨리 밥을 먹고 와서 두 문제 파르락 찍어서 끝낼게요. 일단 여기까지 찍은 건 바로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자, 봅시다. 듣는 여러분도 지칠라나? 아니, 모르겠어. 나는 이제 연속적으로 바바바바박 찍고 있지만 뭐 너네는 뭐 스페이스바 딱딱 눌러가면서 뭐 이제 날짜에 다르게 보고 있을 거니까. 어쨌든 자, 20번 한번 봅시다. 20번도 푸는 게 어렵진 않거든. 그냥 약간 이제 개툭수 울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답이 나와.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fx가 요런 3차 함수고 f는 그냥 3이라고 했어. 근데 애들이 막 2에서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다 라고 단정 지어 버리더라고. 그런 근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유리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부터는 3차 함수를 사용한대. 그런 값다 하자. 요 조건이 되게 중요하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땡에서 유리 함수는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어떻게 돼? 0. 그지? 0. 그 다음 뭐야? 1이에요. 0, 1. 요 사이에 점근선이라는 친구가 딱 버티고 있죠. 왜냐면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런 거야. 맞지? 이게 양 옆으로 펼쳐 있었으면 그래도 똑같긴 하네요. 어쨌든 자, 유리 함수는 이렇게. 자,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몇 개야? 경계지점 한번 끄어볼게요. 자, 이때는 1, 2,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을 때는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죠.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근데 두 점에서만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는데 그때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딱 하나 있고 그 다음 3 이상일 때가 하나 있대. 그럼 벌써부터 요 3과 요 3이 매칭이 돼요. 뭔가 되게 개특수한 지점이겠다. 그래서 극소근 극대겠는데 라고 추론한 거 좋아요. 좋아. 아주 좋은 수험적인 태도야. 그런데 쌤과 지금 시간에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 여기 지금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A가 딱 버티고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A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잘 보이죠? 그러면 유리함수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밑에 모양 절대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t가 3 이상, 그러니까 3 이상에서 t 3 이상 무한까지 쭉 갈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점? 야, 근데 3차 함수는 어느 순간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순간이 존재해요. 근데 두 점이라며, 계속 두 점이라며. 언제? 3 이상.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계속 2개라며. 요 1개 지점을 누가 보완해줘야 돼? 유리함수 1개가 보완해줘야 되니까 요 그래프는 바로 탈락이에요. 찍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자꾸. 그래서 얘가 안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언젠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올라가는 요런 지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2개가 나오나 봐. 근데 3 이상일 때만 딱 2개래.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걸려야 될까? 이 정도 생각이 들어. 이 2개인 포인트가 존재할 건데 이게 3을 먹고 있잖아요. 포함하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러면 이 정도 생각해 보는 거 어때? 요 지점이 도대체 뭘까? 3 이상이라며? 그럼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야. 3 이상? 3 이상에서 딱 2개? 그럼 뭐 이런 느낌 보는 거죠. 이런 느낌을 보는 거야. 관찰해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면 3일 때 딱 2개 맞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계속 2개니까 문제가 없어. 그럼 괜찮은 것 같거든?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딘가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은 2개라고 했으니까 특수한 지점. 이거밖에 없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네.
그럼 이렇게 그림을 세팅하고 나면 더 이상은 관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걸로 확정됩니다. 이걸로 확정이 돼. 근데 여기서 또 추론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좌표 2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야. X는 2가 어디에 있음? X좌표 2가 어디에 있냐 이거지. 이걸 찍으면 안 돼요. 쌤, X 그냥 누가 봐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2가?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근거를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극값에 뭐가 주어져 있니? 차가 주어져 있죠? 극값차 오늘 진짜 많이 나온다 얘들아. 이거 극값차가 4예요. 근데 최고차항 1이라고 주셨으니 4AK 세제곱 더 이상 강조 안 해? 한 칸의 길이가 1이야. 그러면 2는요. 2라는 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2였다면 한 칸에서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라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극대가 안 걸려. 그럼 두 개가 안 되잖아요. 이때 두 개가 안 된다고. 탈락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이 걸린다고. 한 칸이니까 여기가 1. 문제 있어 없어? 없죠. 1부터니까. 여기가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럼 점수를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점수 바꿔. 이렇게 바꿔 그냥.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치가 마이너스 1일 때 딱 두 개. F로 쓰기 때문에. F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럼 두 개 문제가 없네. 아, 이걸로 결정이 된 것 같아. 1, 2, 그 다음 여기는 비율관계 4. 여기가 5가 되겠네. 극값 차오를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함수 결정. fx는 x-2의 제곱에다가 x-5에다가 플러스 3 하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로 결정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 그럼 a는 3이었고요. 자, 계산 마무리하자. g-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죠. 3a였으니까. 그러면 얼마니? 6. 그럼 f6 구하는 거네. f의 6은요. 16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냐? 19네요. 얘를 19번에 넣지. 그럼 답이 딱 이 아다리가 딱 맞았을 텐데. 어쨌든 20번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이게 쌤이 이제 요 유형 5번 들어오면서 한 칠판에 두 문제를 푸는 일이 잘 없는데 이걸 이제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쉬워요. 이 문제는. 일단 F랑 G가 둘 다 3차인데 G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G에 대한 정보를 갖고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야 2에서 극대를 갔는데 그럼 당연히 느낌이 와야지. 야 4로 다른 세 종류의 실근을 가지면 2에서 극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G를 바로 결정하자. G는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어. 3에 x-2의 제곱에다가 x-3이 오거나 아니면 3에 x-2의 제곱에다가 x-1이 올 수밖에 없어. 야, 그럼 생각해봐. 얘는 뭐야? 2에서 꿀렁이었다가 3으로 올라가죠. 여기가 2 아니야? 극대 맞고요. 얘는 뭐야? 1, 2 통과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극소죠. 그러니까 탈락이야. 이거 그냥 보자마자 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gx는요. 너무 쉬워서 빠르게 설명하고 끝내자. gx는 너무 쉬워 이건. 3에 x-2의 제곱에 x-3이 되겠죠. 극대 맞지? 극대. 이 문제 내가 안 풀어봐가지고 극대죠. 어쨌든 x-2의 제곱에 x-3 결정됐고요. 그럼 f는 얼마야? 지금 이거 최고차항이 1이니까 3분의 1에 나머지 다 들고 가세요. 나머지 누굽니까? x-1 두 개. 그 다음에 남아있던 액마3을 들고 가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f'0을 구하라며? f'0은요. 여러분 이거 고배 미분법 해서 알아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아니면 1차항의 개수로 뭐 가셔도 되고 그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나는 뭐 이제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거든. 뭐냐면 암산을 하는데 보통 이 정도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계산 팁을 좀 드리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얼마인 거 알아. 여기 2인 거 알아요. 그지? 그러면 f' 이거 바로 결정되거든. 3분의 1이었는데 최고차항이 미분하면 1이겠죠. 그러면 봐봐. 최고차항 1에다가 근을 누구를 갖고 있어? 1과 2로 갖고 있는 거예요. x-1에 x-2라고 하시면 되겠네. 내 말 이해될까? 그러면 근데 구하는 게 뭐야 이거?
F' 0 맞지? 잠깐만 3분의 1이니까 미분하면 9분의 1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 선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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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맞잖아. 1에서 중간 3 여기 2. 근데 왜 P분의 Q가 나오지?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미친 사람 미친 소리. 이게 아니지. 아이씨. 아 미안해요. 이거 길이가 2구나. 그러면 3분의 2 가야 되니까 맞지? 2대 1이니까 3분의 2 가야 되잖아.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여기 3분의 잠깐만 2인데 2대 1 3분의 2가 아우 나 계산이 안 돼. 여기 2잖아. 2대 1이니까 3분의 4 가야 돼서 여기가 3분의 7이죠. 미안해? 3분의 7이죠. 이게 지금 배가 고파서 그래. 3분의 7. 그럼 0 넣으시면 얼마니? 3분의 7이네요. 답이 10이 되겠다 이거. 나는 보통 이런 인수꼴로 돼 있을 때 곱미 안 때리고 이런 비율 관계로 돌려서 계산을 많이 하거든. 그냥 머릿속에서 쓱 그려가지고 2대 1 쓱 해가지고 때리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곱미 때려도 된다. 알겠지? 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번, 22번까지 제가 촬영을 완료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두 문제는 이따가 촬영하도록 하고 일단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자. 그것도 벅찰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